Marketman. 2025년 4월 1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체크하고 가실게요. 어제 아시아장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3%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도 3%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조금 선방을 했어요. 중국 샹하이는 0.46%, 그리고 홍콩 항생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도 1.3% 하락을 했어요. 트럼프 콕 집어 얘기했던 일본은 크게 빠졌습니다. 4%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뭐 우려는 관세 우려가 있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방아쇠를 당겼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을 크게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플러스 공매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 효과는 일단 오늘 하루에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공매도 효과 아니었으면 한 마이너스 2%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중국 시장하고 독일 시장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매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어제 외국인이 많이 던졌죠. 한 1조 넘게 현물로 순매도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크게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돌렸어요. 그래서 S&P 500은 0.5% 정도 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오늘까지는 한번 까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14%까지 밖에 못 돌렸습니다. 역시 장 초반 대비해서는 되돌린 모습이지만 그 폭은 아직 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원자재 쪽 한번 보실게요. 유가가 71불이 됐습니다. 크게 올랐어요. 한 2%, 2.9%, 3% 가까이 올랐네요. 오르면서 이쪽 저항선들 제일 끝에 있는 수준까지 한 번에 쫙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저항선들 한 번에 쫙 뚫고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좀 강한 저항선이라서 요걸까지는 뚫고 올라가기는 바로 뚫고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레벨업하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러시아죠. 러시아와의 협상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트럼프의 계획은 이란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쪽에 있는 원유를 돌리겠다. 중국이나 인도로 수출되고 있던 러시아 원유를 미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급발 우려가 크게 작동을 했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내추럴 천연가스, 헬리오브 내추럴 천연가스는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해야겠네요. 1.5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만 4불 정도, 4.1불, 4.2불 요 사이에서 일단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한번 쉴 것 같아요. 유로존 TTF 천연가스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네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보합 41유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40유로, 42유로 요 레인지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또 계속 좋은 모습 보입니다. 1.38%, 3,157불이 됐습니다. 이 여건이 좋아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야 조금 조정받을까? 그런 생각 정도 드네요. 예, 은은 못 따라갔어요. 은은 0.15%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이제 구리가 이제 큰 폭의 상승 나왔던 것들이 선반영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네요. 5불 정도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 5불 수준에서 이제 일단은 멈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환시장입니다. 환은 어제 147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시아장 대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공매도 효과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런 주식 힘을 많이 던지면서 환율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1470원 올랐지만 전고점을 아직 뚫지를 못했다. 여기는 아마 우주 방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오늘 그래서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달러화는 크게 강하지 못했어요. 104포인트까지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103.87포인트, 103.87포인트 수준입니다. 엔화나 유로화도 여전히 어제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변동하는 과정에서 엔화는 소폭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큰 폭의 움직임은 전일자 대비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쪽입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비트코인 요구 쪽을 보시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요. 비트코인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82,000불 수준이 현재 있고요. 8만불하고 85,000불 사이에서 좀 다시 방향성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게 만약에 8만불 뚫고 내려가면 요건 또 이제 또 다른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채권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2.56% 국고 3년이 내려가고 국고 10년이 2.767% 7.3bp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고 3년은 6.2bp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에서 국고채 금리, 채권 금리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전일 미국 시장 영향이 있었죠. 미국 시장 10bp 빠졌으니까요. 일본 국채 6.6bp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호주 국채도 17.4bp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국채는 반등을 했어요. 이 부분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분이 ECB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채는 어제 좀 혼조세였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4bp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0.2bp, 4bp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미국 장중에는 보합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쭉 해서 보합권 거의 뭐 안 움직인 전혀 변동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추가로 하락을 했죠. 미국채 10년 기준 4.2%. 자, 미국채 10년의 타겟은 4.1%입니다. 한 10bp 남았어요. 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어제 경제지표를 체크할 것이 많아요. 산업생산 어제 나왔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거는 그 조업일수 차이 1월에 설날이 있었던 거 2월에 이제 없기 때문에 전년에는 2월에 설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효과고 1월 2월 같이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아주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웠고요. 독일 물가 지수가 0.4%로 MOM 기준 0.5%보다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쪽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 살아 있어요. 독일은 이제 이번 주 나올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요. 보시면 일단 유로존 그 물가 지수 나올 거고요. 22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조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쪽 지표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이것이 49.6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 이전보다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신규 주문, 고용 요것들 이런 세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의 첫 번째 타자가 나옵니다. 졸트 구인 이직 건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고요. 하드 데이터들의 가장 왕은 고용이에요. 고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만 지금 포커스는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포커스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오래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을 하죠.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제로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관세 발표도 이제 곧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뉴스에 사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바이 더 딥이 되는 거고, 이게 꾸준히 갈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하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4월 초 아까 경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드 데이터들을 열어보는 시간, 이 4월 초고요. 이제 관세 발표까지 나온 뒤에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좀 더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